안녕하세요. 아일람 장하식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우미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의 책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라는 책을 추천 공유하겠습니다. 주위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 트는 순간이다.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물리적 잡동사니. 10대 초반이었을 때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놀랐다. 비좁은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부엌 조리대에는 접시와 음식이 가득했고 책장에 책은 차고 넘쳤으며 아이들이 침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카펫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침실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다. 침대 2개가 있던 방이었는데 아이들은 방 안쪽까지 가기 위해 첫 번째 침대에서 두 번째 침대로 몸을 훌쩍 날리곤 했다. 그 편이 어수선한 바닥을 헤치고 발 디딜 틈을 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웃의 집이 내 기억 속에 그릴 만큼 어지러워졌으나 어수선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집은 우리 집과는 달리 편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수차례 아이들을 돌봐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어수선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무언가 살갗에 살짝 와 닿는 느낌이 드는가? 부엌이나 침실 혹은 친척집이 거실일 수도 있는 혼잡한 공간에 앉아있으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더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는가? 가벼웠던 마음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워지지는 않았는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공간에 앉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 그때 들었던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신적 잡동사니. 내 매일하면은 정신적 부담이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독자들의 이메일이 가득하다. 내 머릿속은 마치 핀볼 게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쉴 새 없이 튕겨 다니기만 하고 결국에는 해낸 일이 전혀 없어요. 늘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어젯밤 늦게 받은 이메일에 답장을 했나? 치과 예약 일정을 바꿨던가? 프린트 용지 사는 걸 까먹으면 큰일인데 대니 청첩장에 회신을 보냈던가? 가끔은 뇌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있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다. 모두가 오랜 시간 노동하고 지나치게 경쟁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기분 좋은 얼굴로 만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끊임없이 느낀다. 집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감정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는 눈에 띄지 않지만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잡동사니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매우 익숙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사 옛 친구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 생각들을 머리 밖으로 끌어내야만 비로소 그들이 친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실 둘은 결코 친구였던 적이 없다. 다음은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내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생각의 고리들이다.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있는가? 직접 목록을 만든다면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이곳의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하고 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로서 나는 형편없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서투르다. 나는 이 일에 영 소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뇌가 더 깊게 새겨진다.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뇌는 변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기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다. 나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다. 청소년 때 한 멘토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좌절감을 토로했던 일을 지금 생생히 기억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후에 아이를 얻으면서 좌절감은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깨달은 점이 있으니 나를 괴롭힌 내면의 목소리는 감정적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에 저항을 일으킨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매뉴얼을 버렸다. 그들이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노력하기를 선택했다. 이를테면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함으로써 깔끔하고 평온한 환경과 스스로 노력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남편과 아이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 역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매뉴얼을 버리고 나니 생각의 전환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는 내적 생활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가? 머릿속에 맴도는 부정적인 각본을 확인하고 글로 적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식해라. 다음번에 그와 같은 각본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 의문을 제기해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원래 생각과 180도 다른 생각으로 즉시 전환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애써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보다는 긍정적이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컨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아 혹은 나는 내게 관심이 많아 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당신을 망치는 잡동사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중에서 물리적 잡동사니, 정신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를 수시로 정리하여 보다 좋고 유익한 것을 채우는 사람으로 변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